안녕하세요.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토크의 어떤 역사, 어떤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토크 추론을 어떻게 하는가, 토크 추론을 어떻게 하는가, 그 토크 추론을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했지만, 이 수업을 듣는 것은 그냥 토크가 뭐다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한번 토크를 추론해 보는 것이 주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학점을 어쨌든 잘 받기 위해서는 토크 추론을 한 번호, 추론 번호를 하는데, 추론 번호를 학기 말에 제출하시면 하여튼 학점 엄청난 플러스 알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듣고, 여러분이 생활 발명이나 어쨌든 기타 관련된 발명들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토크 추론은 일단 토크 명세서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토크 명세서에 어쨌든 토크 발명 번호라든지 발명 이름이라든지 어떤 걸 발명했느냐, 토크 청구 범위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추론할 것인지, 혹시 이것이 내가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 해서 대회도 내겠다 하면 대회 토크 추론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업을 마치게 되면 토크 명세서 개요를 좀 설명할 수 있고, 토크 청구 범위를 내가 작성하고 해석할 수 있고, 그 토크 추론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대외 토크 추론을 설명할 수 있고, 실용 시난제도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명세서는 그냥 우리가 토크 추론 토크를 추론할 때 아이디어가 있어서 토크 추론을 할 때 우리 제출한 게 뭔가 하면 토크 추론서라고 있습니다. 추론서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발명 이걸 내가 추론하는 추론인 추론 날짜, 이 추론 날짜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추론서에 그 다음에 이 발명에 대한 기본 항목을 적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명세서를 해가지고 내가 발명 내용, 어떤 발명을 내가 했다 하는 명세서, 필요하다면 그 도면,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요약서를 이렇게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해가지고 토크청에 제출하면 끝납니다. 요즘은 전자추론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전자 포맷이 올라오면 거기다 타이핑을 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스캐닝 해가지고 파일을 올리면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토크 추론서가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 토크권자, 내가 발명하는 토크권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나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 것을 좀 보호해 주세요. 그죠? 예. 그래서 독점권이죠. 예. 베타권을 내가 이건 내 거다 20년간. 그래서 그 보호 대상과 내 거다, 내 재산이다 하는 내 아이디어를 보호 대상과 범위를 이거 특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것까지 해달라 하는 것까지 그 부분을 표시하는 권리서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토크 추론서를, 특히 명세서를 적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한번 적어보는 거죠. 간단하게 적어보고 한번 토크 추론 번호를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토크를 왜 냅니까? 이것이 20년 동안 독점 예를 들어 로열티를 내고 또 기술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20년 끝나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보든지 간에 이 어떤 요 문헌, 추론서를 보고, 기술 문헌인데 이 추론서를 보고 이걸 그대로 한번 구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 문헌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상 도움되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토크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보면 토크 추론 명세서가 크게 요 세 개죠. 예, 명세서. 그래서 명세서 안에 발명의 명칭이나 어떤 걸 발명했다. 그 이름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상세한 설명, 내 발명은 몇 개다, 아이디어가 몇 개다, 토크 청구 범위, 그 다음에 좀 설명된다면 도면까지 좀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토크청에 우리 이걸 내가 찾아볼 때, 상대방 아이디어를 찾아볼 때 키워드를 쳤을 때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간단한 올라오는
이 정보를 이 특허를 설명하는 요약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제출해. 이것이 나중에 DB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간단. 물론 이거 요약서 갖고는 어떤 그 보호 범위를 해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이 보호 범위 명세서가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상세한 설명 도면이 필요하다면 넣는 거, 없으면 뭐 안 넣지 않는 거죠. 예. 그렇지만 실용신안에서는 아이디어가 안 되고, 아이디어는 사실은 이 특허는 아이디어가 되죠. 특허는 어떤 방법, 특허는 방법 혹은 아이디어, 그죠? 예.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까지도 특허가 됩니다. 실용신안은 실제 물건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물건.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 나한테는 노하우가 없으니까 이런 물건이 나와 있단 말은 물건은 어떤 물건이 도면이 나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도면은 실용신안에서 무조건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특허법에서는 방법도 들어가기 때문에 방법인 같은 우리 아이디어 같은 경우 특허는 도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꼭 필수적인 요소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세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명세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뭡니까? 뭐 발명의 명칭, 이름이 들어가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그 간단한 설명, 간단하게, 그 발명의 뭐 상세한 설명, 명칭이 있고, 이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도면이 있으면 도면의 간단한 설명. 그죠? 그 다음에 특허 청구 범위는 1번, 2번, 요 특허 청구범위, 청구항이라는데, 청구항이 몇 개 있냐 따라 예를 청구항이 하나를 할 수도 있고 2개 이상 할 수도 있는데 이익에 따라서 여러분 출연할 때 등록비 다 돈이 달라집니다. 여기 핵심이죠. 내가 몇 개를 보호받겠느냐 하는 청구항 개수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명세서 보면 발명의 명칭 이렇게 딱 나옵니다. 전자출연을 타이핑하면 되죠. 표면에 홈이 형성된 타이어. 그건 예를 들어 타이어를 내가 발명했다는 거예요. 처음 만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이 아닌 이상은 타이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까지는 표면은 홈이 없어. 지금은 홈이 대부분 있잖아요. 자동차 보면 그 홈이 없을 처음요. 평평한 그냥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고무 타이어였는데 이게다가 표면에 홈을 형성했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이 본 발명은 이 배경 기술이 나오거든요. 본 발명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에 사용 가능한 타이어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적으로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뭘 해결하고자 했느냐? 이게 나옵니다. 발명의 내용이 보면, 발명 상세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요. 발명의 내용에는 여기 나옵니다. 해결하고 하는 과제는 본 발명 제동거리가 짧고 홈이 있으니까, 발수 능력이 물을 잘 빠지게 해서 좋은 타이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 해결수도 이걸 해결하고 어떻게 쓰느냐? 발명은 표면에 하나 이상의 홈이 형성된 타이어를 제공한다. 네, 그죠? 효과는 당연히 제동거리가 짧고 발수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홈의 형상, 어떻게 하면 형상이 다 다른데, 저는 깊이, 어떻게 할 간격, 이런 것들 수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죠. 실시에는 필요하면 적습니다. 그 특허 청구 범위는 청구항이 하나밖에 없는데, 표면에 하나 이상의 홈이 형성된 타이어. 예를 들어, 여기서 청구항이 내가 홈이 10개 이러면 뭡니까? 다른 사람이 11개 해도 내가 이걸 내 거라고 주장 못 하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 이상 이러면 다 이 한 개, 두 개, 세 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잘 적은 내용이죠. 그래서 특허 명세서를 적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의 발명의 가치 및 독점권으로서 보호를 설명하는 그 서면, 서류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 명세서 기재 자체가 명세서에 기재된 것만 특허 심사관들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의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명세서만 보고 그 상세한 설명 및 청구 범위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는 이 일론 자체가 굉장히 포맷이 맞지 않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명세서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심사관들이 보는 유일한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성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야 되고, 그죠? 예를 들어 문장은 너무 길지 않게 기재돼야 되고, 주어와 수로의 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돼야 되고, 수식어와 비수식어를 명확히, 국어 이야기죠. 객관적으로 해서 기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논리적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과제 해결 수단의 기능 및 작용을 기재해야 되고, 그 종래 기술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좀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일반화된, 내만 알고 있는 용어 쓰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앞에 쓴 용어도 동일하게 뒤에서 동일한 용어를 쓴 통면대가 사용돼야 되고, 사실은 어떤 별도 자료 없이도 이것만 보고도 바로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또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좀 이렇게 그 안에 나타날 실시예가 있으면 이런 실시예를 한번 실시해 보는, 타이어가 예를 들면 그 물이 이렇게 튀었을 때 그림이, 비가 이렇게 왔을 때 물이 튄다든지, 뭐 이렇게 실제 거리가 어디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타이어 썼을 때는 기존 플랫은 50m 밀린다면 10m 간다든지, 이렇게 형식의 어떤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명세서가 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죠? 예. 그리고 사실은 요걸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심사관이 어떤 청구 범위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거절들 모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특허 명세서 작성하는 단계를 좀 보게 되면, 내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 초안 단계죠. 이때는 뭡니까? 일단 발명 내용을 한번 문자 한번 적어봐야 되죠. 이게 왜 이걸 어디 목적이 뭐지? 이거 내가 어떻게 구성하지? 효과가 뭘까? 그죠? 실시 방법을 어떻게 하지? 도면별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는 여러 전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대나 이런 데는 자기 전공 분야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공부를 하다가 이런 어떤 아이디어 간단하게 좋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문과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 발명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서리기통 개발, 예를 들어 밀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부터라도 잘 관찰해서 뭐가 좀 더 개량되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좀 초안을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생기면, 이걸 또 이미 남이 있으면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특허청, 혹은 실용실험 공부나 외국 특허 명세서 이런 것들을 한번 기술 문헌을 조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물론 이거 보통 변리사가 해주는데 변리사 하면 돈이 한 2, 300만 들거든요. 그 여러분 직접 해보는 그 학생들이 아마 5만원 공짜, 거의 학생들은 공짜 한 3만, 굉장히 많은 2, 3만 이내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특허 출원 번호를 하나 받게 되면, 여러분 이력서에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특허 출원을 했다는 큰 이력서에 큰 한 줄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할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게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키워드를 넣어봐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도 아이디어가 얻을 수 있으면 3단계가 내 기술과 기존에 발명된 내 기술과 기존에 발명된 공제기술을 대비해서 똑같으면 말이 안 되겠죠. 양자 유사점과 상일점을 확인해 보면 조금만 차이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또 더 보완해서 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차별화가 된다면 그것이 이제 진보성, 좀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 라고 된다면 이와 같은 도면을 적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차별화 청구 범위를 적을 때, 예를 들어 처음 내 아이디어 냈을 때는 이거 하면 되겠다 싶은 이미 있으면 그걸 피해서 없는 것들만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독립함과 혹은 그에 따른 종수권, 부속을 잘 적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명의 명칭을 적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따라서 청구 범위의 종결부를 일반적으로 청구 범위 뭘 요구를 하는지를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 while x를 통한 x 기술을 활용한 y 이런 거 할 때 y의 방법 같으면 전 시스템, 뭐에 대한 방법 이런 형식으로 명칭을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도면 데이터가 있으면 도면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세한 설명 작성은 교수님 누가 봐도 이 보고 만들 수 있도록
나름 더 기능을 다하도록 각수한 구체적으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만든 요 기술 분야 혹은 어떤 그 분야에서 통상 일반적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만 보고도 쉽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발명의 명칭을 이렇게 이제 적을 때 보통 보면 너무 간단하거나 광범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 공작기계, 로봇 이러면 안 되죠. 이미 로봇 전체 다 포함하면 안 돼요. 로봇의 어떤 팔이라든지 예를 들어 뭡니까? 뭐 4단계 움직이는 팔, 로봇 팔. 예를 들어 좀 약간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실흥시에는 방법이 안 되는데 제조 방법, 뭐 제조 공정 사업 이런 방법으로 쓸 수 없다 그래요. 특허는 가능한데 실흥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명칭에 예를 들어 뭐 물건,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 특허 청구 범위에 예를 들어 제목도 몸에 대한 장치, 몸의 방법 이런 말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 또 예를 들어 이제 또 최신식 뭐가 최신식이면 전 기준이 없잖아요. 문명식, 뭐 현대식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명칭은 적으면 안 됩니다. 약간 구체적인, 그죠? 예. 그래서 발언의 명칭은 청구항에 사용되는 용어와 일치되도록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보면 제가 출연했다 해가지고 심사받을 때 보통 보정이나 등록 허가나 취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보정은 보통 한번 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거 좀 고치면 어떨까라고 올 때 만약 특허 청구항이 바뀌지 않습니까? 카테고리가 범위가 좀 좁아진다, 넓어진다든지 바뀔 때 이에 따른 발명 명칭도 맞춰지도록 보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아까 발명의 내용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기술문헌이죠. 그래서 해당 발명이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발명 상세한 설명. 요걸 보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시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포맷이 있죠. 그 부분에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발명을 만들 수 있도록 실시해 볼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 기재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렇지 않으면 누가 봐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보통 특허심사관이 각 전공 분야마다 교수들 다 있습니다. 분야의 석박사들이. 그래서 자기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참 거질 이유가 되겠죠. 심사할 때. 본인 또 심사관들도 안 되는데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서 특허를 혹시 받은 후에도 다음 누가 클레임을 걸었을 때 특허 무효가 될 수 있는 특허 등록됐다 해가지고 완벽한 건 아닙니다. 또 특허 무효 소송에 걸리기 위해 특허 무효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당초부터 내가 청구항을 적었는데 상세서는 적었지만 자꾸 보정을 받잖아요. 보정 지시를 받으면 내가 정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특허는 진보성이잖아요. 남이 하지 않는 어떤 개선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왜 이걸 별 발전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진보성이 있는 형식적으로 계속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기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상세 설명할 때 종래 기술과 본 발명의 특징적 기술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보면 이게 있었잖아요. 상세한 설명, 이 부분이죠. 상세한 설명이, 상세한 설명, 명칭 상세를 바로 나오거든요. 보면 이런 것들이 배경교실이 뭐고, 그 다음에 해결한 과제가 뭐고, 해결수단이 뭐고, 효과가 뭐고, 그죠? 예, 내용이 뭐고, 이런 이야기 다 포함되는 게 바로 이게 상세한 설명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아까 또 필요하다면 출원서에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방법 같은 경우는 도면이 없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 물건을 만들었다면 필요해야 되겠죠. 도면 설계도 같은 거, 그죠? 예. 그래서 그 도면을 도면이 그림이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게 무엇을 하든 도면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도면이
도면 설명서가 간단히 기재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회로 관련 추론은 회로도나 흐름도, 플로차트나 특성 그래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구 장치 관련 기기 같은 추론은 예를 들어 전체 구조도, 상세 구조도, 투시도 등을 첨부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공정 관련 어떤 그 개통도, 중간중간에 그런 공정도 같은 것도 첨부할 수 있겠죠. 그 사실은 도면이 기존에 있던 것인지 혹은 본 발명이 필요한 것인지를 간단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면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설명이 잘 되어지면 좋은 것이죠. 그죠? 예. 그 다음 주요 구성의 도면 보험이 그 명칭은 뒤에 도면에 간단 설명도 기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타 서류입니다. 아까 그 다음 요약서, 그죠? 예. 요약서가 들어가고, 아까 필요하면 도면에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예. 아까 도면 생략되는 경우는 뭐라 했습니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도면 작성할 수가 없는 거죠. 요약서는 어떤 내가 명세서를 간단히 요약한 거기 때문에, 그죠? 누군가에게 DB를 찾아볼 때 간단하게 정보를 소개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청구 항을 내가 적어야 돼요. 결국 핵심은 청구 범위, 내가 몇 개를 적을 것이면 얼마나 그 범위를 잡을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리서죠. 예. 어떤 나의 권리입니다. 나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항이 최고 중요합니다. 청구항, 어떤 걸 내가 내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것인가. 예. 그리고 그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발명자가 독점하는 권리 범위의 경계를 명확하게 알려준 역할이 이 청구항이죠. 그래서 권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발명자를 20년간 보호해주죠. 그래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똑같은 비슷한 아이디어를 냈으면 이미 그 청구항을 보고 남이 이미 해놓은 청구항을 보고 피해갈 수 있어야 되죠. 이거는 안 쓰고 다른 기술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그죠? 예, 계란 기술 개발했던 기술 개발 촉진을 좀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아까 항이 다항입니다. 꼭 하나만 아니고 2개 이상의 청구 범위에 넣을 수 있다. 그죠? 예, 그 청구 항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돈은 추론을 할 때 청구항이 몇 개냐마다 금액이 비례가 됩니다. 하나면 예를 들어 5만원, 2개씩 이렇게죠. 그래서 청구항이 몇 개냐에 따라서 내 발명 권리가 바뀌기 때문에 청구항이 20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따로 구분해서 20개 특허 낼 수도 있고, 어쨌든 청구항마다 발명 권리가 존재한다.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그 특허 청구 범위는 아까 보면 다항, 그러니까 2개 이상의 특허 청구 범위, 청구항이 2개입니다. 1, 2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죠? 예를 들어 각 청구항은 좀 독립적이어야 되죠. 유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사 같으면 부속항으로 적으면 되는데, 그 독립항으로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내가 만든다면, 옛날 의자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의자, 바퀴를 넣었죠. 바퀴를 단다 라는 청구항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또 하나 있는, 여기 목베개 같은 의자가 있다면, 사실은 생각을 못해. 그걸 가서 2개를 동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의자를 움직이는, 그죠? 예. 움직이고, 목에 안식을, 목에 쉼을 주는 의자. 예를 들어, 발명 명칭을 한다면 2개죠. 움직이는 얘가 바퀴를, 단다. 그죠? 4개 각 바퀴를, 의자의 다리에 바퀴를 단다는 거 하나, 목베개 같은 목받침을 하나 한다. 이 2개를 독립항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2개가 인정받습니다. 누구 하나가 이렇게 이걸 기술을 누군가 내가 허가 없이 만든다면 내가 크레임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종속항은 독립항보다 어떤 하나 밑에 좀 필요한 다른데, 이건 하나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속항을 적을 때 어떤 독립항에 관련된 거에 관련된 종속이니까 그 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이제 특허 청구 범위를 적을 때 예를 들어 이제 Y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X, 결국 이 핵심이 이거죠. X. 그죠? 예.
Y로 구성되는 것을, 이 보통 Y가 이제 보면 이미 그래서 보통 이게 Y 엘리먼트들이 있는데, 이 엘리먼트들을 잘 합쳐서 뭘 만들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의자로 구성되는 것을, 의자의 편안함을 움직이는 걸 구성하는 것을 예를 들어 뭐 움직임 의자 이렇게 한다는 것처럼, 어쨌든 일반적으로 제너럴 클레임이라는데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본체부, 전환부, 후단부, 결국은 그 발명을 실시하기 최소한 발명 요소 뭐가 있을 때 내가 더해서 이걸 된다는 거죠. Y가 여기다가 뭐 Y가 예를 들어 Y 다시가 될 때 내가 X가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인데, 특허 청구 범위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발명 요소는 예를 들어 이게 뭐 Y 세 개 있으면 최소 이게 뭐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이리 구성되어 있는, 그죠? 예. 이와 같은 면들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